전 이제 이번에 알았어요. 아, 내가 방송 쪽, 뭐 홈쇼핑 쪽은 전문가지만 이쪽은 바보구나 알았어요. 구경꾼 채널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구경꾼의 인력사무소인데요. 제가 최근에 부동산 관련 채널 몇 개를 보니까 요즘에는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마다 맨날 위기래요. 뭐 집값 위기는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맨날 공실상가 위기가 어떻다, 부동산이 어떻다, 대위기가 온다. 맨날 위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가에 맞는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애물단지일 뿐이지, 맞는 옷을 입거나 누군가의 역량으로 이 부동산을 밸류업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치 있는 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 나쁜 부동산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주의였기 때문에 조금 반감이 들면서 그 채널들을 봤습니다. 저는 위기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위기면 어쩔 거예요. 극복하면 되잖아요. 극복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본 채널에서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출구 전략을 잡으면 세상에 나쁜 상가는 진짜 없다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절대적 기준에서는 좋다, 나쁘다의 기준은 있겠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개인의 역량에 따른 투자 수익 구조, 개인의 역량에 따른 출구 전략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는 개인의 역량이 안 되는데, 나는 직장 생활만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공부만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은 나만의 역량도 되지만 내가 활용하는 역량 또한 하나의 역량이다. 그래서 본 컨텐츠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경꾼 인력사무소에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고민이 되거나 아니면 애물단지로 전락해서 가족들 눈치를 보는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나는 내 역량은 재능은 있어, 현재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좀 더 확장하고 싶은 사업자야, 아니면은 새로운 아이템인데 이걸 창업하고 싶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분들 두 분을 연결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 5, 10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출구 전략 잡아서 극복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그런 솔루션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부경꾼의 인력사무소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저희 회원님 두 분의 매칭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평상시에 회원님들하고 상담하면서 이분은 이런 거 잘하시네, 이분은 이런 역량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시너지를 내는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사례를 보고 충분히 접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회원님 중에 한 분은 부동산을 2년 전에 상가를 2개나 소유하셨어요. 힘들게 모은 돈으로 2개나 사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셨는데 2년 넘게 공실입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속상하고 이 상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회원님 한 분, 그리고 한 분은요, 사업을 현재 하고 계세요. 잘 하고 계시는데 임차인으로 있다 보니까 임차인의 한계가 있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본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은데 시드머니를 계속 모으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까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시일이 필요해서 고민이신 분, 이 두 분을 1+1이 5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의 역량이 아니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내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회원님 두 분은 어떤 사정이 있으셨는지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맨 처음에 현장 임장 가서 선부장님이랑 둘이 갔어요. 근데 지도상으로 봤을 때도 이거 왜 하셨지? 라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행사는 떼돈을 버는 거야. 현대가 아니라 현대는 시공사고, 아까 말씀하신 분양대행사, 그리고 막 문천식 씨 뭐 옛날부터 팬이 날 부어 삼더라고. 내가 바보지. 그래서 내가 바보지. 전 이제 이번에 알았어요. 내가 방송 쪽, 뭐 홈쇼핑 쪽은 전문가지만 이쪽은 바보구나 알았어요.
구경꾼의 인력사무소 첫 번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의 주인공은 문천식 님입니다. 문천식 회원님이 이 상가를 분양받고 너무 골치를 아프고 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나와봤는데요. 주변을 쫙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한 바퀴 쭉 볼까요? 이거 무슨 컴퓨터를 쭉 내리면서 뭐 글이 많으면 스크롤 압박을 받는다 그러는데 이건 뭐 무슨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선은 건물의 크기와 규모에 제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2년이 넘게 공실이고 이게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지 저하고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가가 공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오른쪽이 미사 조정 경기장이에요. 경정공원이 아주 멋지게 펼쳐진 곳입니다. 대로변은 대로변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쪽에 사람들이 일로 와야 되는데 공원이 이쁘면 뭐예요? 보기에는 이쁜데 저쪽 사람들이 일로 넘어오질 못하겠죠? 지하차도가 있고 대로변 8차선 대로가 있는데 이걸 건너서 교류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쪽 라인은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대로변 상가의 장점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장 조사하실 때 이런 것도 꿀팁이에요. 에스컬레이터를 작동 안 할 정도로 하면은 오래되거나 근데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아니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관리가 안 되는 게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겠죠.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서 전기를 안 틀거나 아니면 이걸 틀고 올라가 봤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상가 주인들이 항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가동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문제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쵸? 이렇게 손님들을 끌어당기기에 제가 외부 손님의 입장이라면 올라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도 본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건물과 공개 공지는 상당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우선 중앙 정원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쪽에 보니까 이쪽 코너 자리도 우선은 공실로 보여지고요. 저쪽 코너도 공실로 보여집니다. 이쪽에는 입점을 해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인테리어 했는데 프리미엄 구내식당이네요. 1층의 상가가 굉장히 비쌀 텐데 비싼 곳에 구내식당을 한다? 굉장히 낯섭니다. 지식산업센터? 그냥 공장이에요. 아파트형 공장인데 그러면 상주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될 업종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당연히 구내식당이 되겠죠? 그럼 구내식당은 어디에 보통 위치해 있을까요? 그렇죠. 죽은 공간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식단을 저렴하게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곳, 사람들이 찾아서 오기 때문에 굳이 가시성은 필요 없는 그런 죽은 공간에 많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자, 1층의 이 공간이 상가로서의 비싼 그런 가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자,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구내식당 포함해서 다른 업종에 대해서 쳐다보는 거는 이 지식산업센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어떤 업종 자체가 이 상권에 맞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선은 2층까지는 1층과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선 건축물 대장은 확인해야 겠지만 3층부터 꼭대기층까지는 공장들이 입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시설들이 위에 있는 거고요. 1층과 2층은 지원시설 개념에서 근생시설을 넣어서 상주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1층과 2층에 어떤 업종들이 현재 위치해 있고 영업 현황은 어떠한지 보는 것도 본 상권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빨래방이 있네요. 빨래방이 있고 커피숍이 있어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여긴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그에 딸린 기숙사도 있겠죠. 기숙사에 상주하는 사람들,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기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빨래방이 있으면 잘 되겠죠. 이건 적절하게 아주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커피숍.
기업들이 큰 회사도 있고 작은 회사도 있겠지만 작은 회사가 맛있는 커피를 내려먹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없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회사에서 먹는 커피하고 밖에서 파는 커피 맛은 다르죠.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잔, 식사하면서 한 잔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커피숍은 굉장히 접목이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쪽으로 보여지는 상가들은 다 공실로 보여지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주 인원이 입주율이 90% 가까이가 되고 상주 인원이 7,000에서 9,000명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유동인구는 거의 전멸이네요. 근데 뭐 당연하겠죠. 지금 시간이 10시 46분이니까 한창 일을 하셔야 되는 시간일 거고, 이 상권의 특징은 점심시간에 한 번에 몰려 나오시겠죠. 한 번에 몰려 나와서 잠깐 동안 드시고 그리고 또다시 일을 하시고, 그 6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퇴근을 하시겠죠. 이런 특수상권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맞는 업종을 접목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빨래방, 커피숍 말고는 특별히 보여지는 건 없습니다. 뭐 부동산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아이스크림 할인점? 요건 좀 당황스러운데요. 한번 볼까요? 아마 제 판단에는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 일부 관리비나 이자 비용을 조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아마 공간을 구성해 놓은 걸로 보여집니다. 다 비어 있네요. 자, 이런 다 비어 있는 가운데 커피숍이 한 군데 보이고요. 오늘 보실 첫 번째 매물은 바로 여기입니다. C동의 104호, 이 공실이 난무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있는 오늘의 그 문제의 물건이 104호가 되겠습니다. 크기는 전용 기준으로 한 12평, 13평 정도 돼 보여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됩니다. 자, 1층은 간단하게 쳐다봤고요. 제가 또 이동합니다. 왜 또 이동할까요? 하나 보고도 제가 했는데 또 있습니다. 2층에 하나를 더 가지고 계세요. 2층은 아까 보셨던 아이스크림 전문점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짜자자잔. 2층에 올라와서 안으로 들어와서 1층도 깝깝했는데 2층은 접근성이 더 떨어지네요. 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상가가 되는데요. 상가가 요거는 아까 1층 상가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24평, 전용이 24평 되는데 사이즈가 24평이 안 보이죠? 자, 왜 그런지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와 보니까 상가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기다가 이렇게 길게 공간이 더 있습니다. 이쪽에 글쎄요, 이 공간이 뭐 들어오는 업종에 따라서 이런 필요 없는 공간이 있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만든 업종을 집어넣는다면은 이런 공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뭔가 딱 맞는 것 넣었을 때 그런 쾌감이 있거든요. 이런 공간이 됩니다. 자, 상가 특징을 다시 볼까요? 아까 제가 서 있던 중앙 정원을 기준으로 전면이 굉장히 넓게 가시성이 좋아 보이게 돼 있기 때문에 2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가시성은 좋을 수 있다. 자, 또 특징이 하나 더 있네요. 그냥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런 작은 테라스 공간도 있네요. 자, 서비스 면적이 요만큼 있기 때문에 물론 이쪽으로 실외기도 나와야겠지만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한다면, 이게 유리로 돼 있네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한다면 저기 정원에서도 가시성이 되게 좋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하니까 다시 중앙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네요. 자, 저하고 간단히 하남미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돌아보셨는데요. 이게 수천 개가 분양이 됐어요. 수천 개 호실을 잘게 나눠서 분양이 됐는데 완판됐습니다. 수많은 수천 명의 투자자들이 이 부동산을 사면 수익형으로 굉장한 수익을 거둘 거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미성숙으로 많은 부분이 공실로 남아있고, 또 이게 언제까지 공실일지 좀 막막한 상황이에요.
뭐 제가 부동산 탐문도 해보니까 이쪽에서는 뭐 분양받은 가격에 어느 정도 가격에 이걸 판매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마피면은 이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조차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게 생각하고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봤자 이미 우리는 투자를 했잖아요. 빨리 대책을 마련하고 출구 전략을 찾는 것 또한 여러분께 필요한 투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경꾼은 어떻게 헤쳐나갈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은 방금 보셨던 1층과 2층에 어떤 업종들이 좋겠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이런 것들이 괜찮더라 라는 의견도 주시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학습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네, 앉으세요. 오늘 제가 갑자기 오라 그래서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전에 첫 미팅한 게, 첫 상담을 했던 게 얼마나 됐죠? 한 3개월 됐나요? 3달 된 것 같아요. 그쵸. 멤버십 가입하시고 3달 정도 되셨는데, 네. 그때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놨었거든요. 우선 능력자. 오, 예, 능력자라고 돼 있으시네요. 우선 좋은 일이 있어서 오시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혹시 한번 연결이 가능할까? 그래서 오라 그랬으니까 편하게 네.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때 지금 하시는 일이 SMP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SMP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한번 다시 해주시겠어요? SMP는 영어라서 좀 많이들 좀 생소하실 것 같고, 네. 이제 두피 문신이에요. 두피 문신. 네, 네. 그래서 모발이 좀 적으시거나 머리 흉터가 있거나 이런 분들 좀 풍성해 보이게끔 두피 문신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두피 문신 시장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를 네. 듣기는 들었었는데 실제로 전업을 하고 계신 분을 처음 그때 만나 뵀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저도 좀 찾고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는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중인가요? 아니면 레드오션 단계로 접어들었나요? 보통은 탈모라고 말을 하면은 주 고객층이 40대, 50대 남성분들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10대부터 진짜 80대까지 연령 제한이 없어요. 아, 10대 분들도요? 요즘에는 공부 열심히 하느라 뭐 정신없고 이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 분들도 탈모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는 실제로 좀 규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눈썹 문신은 다들 아시는데 두피 문신은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사업장이 뭐 살짝 반지하에 그렇게 현재 운영하시는 사업장이 반지하에 있고,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뭐 규모가 있어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부동산을 조금 알아보고 공부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시술을 하고 싶다는 좀 욕심이 컸고, 제가 오프라인 수업을 듣고 멤버십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 네. 경매를 해서 좀 부동산을 잘 받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네. 이제 찾아온 거고, 제가 지금 운영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개인이다 보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서더라고요. 어디가 위치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어떤 샵이 좀 적합한지 가이드라인을 좀 받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위치나 영업장의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었네요. 네. 근데 단순 영업장이 아니라 아카데미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을 좀 크게 하고 싶으신 그런 생각도 있으셨나 봐요. 네, 맞아요. 지금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평수가 운용으로 한 11평 정도예요. 수강생분들이 많은데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은 좀 시장통 같은 느낌이 좀 있기도 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공간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좀 체계적이지 못한 느낌도 나니까. 네, 맞아요. 솔직히 부동산이다 보니까 또 네. 이제 찾는 위치가 서울권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뭐 많이 봐도 수도권까지를 사업장을 생각을 하시는데 시드가 우선 많이 모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바로 실행하긴 힘드니까 제가 단계별로 준비해야 되는 걸 알려드렸는데, 그 단계별로 가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엔 두피 문신샵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영업장이 있는데, 우선은 이 부동산의 가치를 같이 올려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수익을 같이 쉐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미팅을 제가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네네.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곳은 이쪽에 하남미사예요. 한양 풍산역과 미사역 사이에 있고요. 네. 이쪽에 있는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2차 바로 여기입니다. 정확히는 지식산업센터인데 지식산업센터에 1층, 2층 그리고 어떤 건물은 3층까지가 근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가로 되어 있고 2층에 전용 21평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때요? 입지상으로는 대충 어딘지 아시는 곳인가요? 네, 자주 가는 곳이랑. 아, 자주 오세요? 네, 동정공원은 진짜 산책하러 자주 가요. 좋네요. 여기 가면은 좋잖아요. 외국스럽고. 신도시니까 아무래도 깨끗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좀 음침한 이미지가 강한데 사실 해외만 봐도 뭐 두피 문신이나 이런 눈썹 문신은 다 이렇게 개방된 곳에 있고, 그리고 뭐 시술 사진이나 이런 걸 봐도 좀 푸릇푸릇한 느낌이라 잘 찍어요. 그래서 하남이면 그런 분위기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롯데 시네마도 굉장히 크게 있더라고요, 지하에. 그러면 이 정도 입지에 생각하시는 사업을 접목을 한번 해보는 걸 시도를 저와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선은 이 부동산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되, 제가 위치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역량이에요. 네. 원장님의 역량이 얼마나 되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만의 특별한 차별점?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만의 장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저도 아무래도 예전에 전 모발 이식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앞 이마 쪽에 흉터가 크게 있어서 좀 다쳤어가지고, 학창 시절 때 친구들이 막 이마 들추기도 하면 막 싸움도 나고, 저는 심지어 자전거를 정면을 보고 못 탔어요. 바람이 부니까 그 부분이 보이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탔어요. 옆을 보고. 수영장도 잘 못 가고, 그걸로 진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SNP를 알게 되다 보니까, 사실 SNP 같은 경우에는 미용의 목적보다 이렇게 좀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할 때는 이게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이 사람들 다 같이 똑같이 시술을 한다기보다는 이 두피라는 건 다 다르고 이 사람마다의 생활 습관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시술을 하면 조금 더 만족도가 높고 퀄리티 높은 시술을 제공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대학교 가서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뭐 정보도 많이 얻고, 지금 대부분의 SNP 시장은 아무래도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획일화된 시술을 좀 많이 해요. 지성두피, 건성두피, 지루성두피 되게 다양한데, 이제 그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색소로 동일한 니들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작업의 퀄리티가 되게 들쭉날쭉할 뿐더러 그분들이 어떻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커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님에 따라서 뭐 색소나 바늘도 다 다르게 쓰고 유지 관리 방법도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대부분 다 만족을 하시는 편이고, 제가 사실 처음에 상담 때 말씀드렸던 것도 마케팅을 제가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시는 손님들 대부분이 소개 손님으로 많이 오세요. 그만큼 만족이 높다는 얘기네요. 네. 그냥, 시술 결과를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시술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런 노하우가 객관적으로 회원님이 좀 입증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두피 탈모인데, 저도 이제 두피 관리샵에서 관리도 받아보고 하니까 그 두피를 좀 명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탈모 상담사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그리고 트리콜로지스트라고 그렇게 두피 모발 관련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제 자격증이 있어요. 국제 자격증도 있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취득을 하면서 이제 저희 업종에 조금 적용을 하려고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신 이유가 본인이 이제 겪었던 거를 그대로 표출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로점이 뭐가 있는지 아시니까 상담도 더 진솔하게 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사실 바늘이나 색소도 직접 다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해요.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은 세계적으로 임상도 가장 많고, 그리고 뭐 의료기기 쪽에서 검증이 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정성이나 이런 건 허가 당연히 받고 네. 정식으로 수입해서 그 제품을 사용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열심히 했어요.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분도 가서 한 분 받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만족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회원님이 향후 생각하는 사업의 확장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물론 규모적으로 커지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두피문신 시장, 반영구 시장이 조금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냥 돈만 벌려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획일적인 시술이 많아요. 우리 동네에 뭐 업체가 다양한데 대부분 다 획일적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고객님의 만족도를 위해서 시술자들이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사업장은 컸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단순하게 시술이 아니라 이게 어떤 상처를 치유해 주는 거잖아요. 네. 너무 멋진 직업이신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멋지게 살려보시도록 하시죠.